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와이즈 CIO 비트코인 위기 속 변동성 커 장기적으로는 강세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의 반응이 월스트리트의 자산 평가 방식과 관련이 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이 해지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는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많은 투자자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S&P 500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평균적으로 30%더 큰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 후에 190%의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디프 랠리 패턴이라고 부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일관된 흐름 중 하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할 때, 급락을 할 때 매수를 하면 평균적으로 1년 후에는 190% 이상의 수익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허가는 월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 순현재 가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제 비트코인이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지만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2029년에 이제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100만 달러라면 만약에 지금 현재 2025년에는 얼마일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그 할인율을 이제 그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호건에 따르면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21만 8,604달러. 그리고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2만 2,633달러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후 시장이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방식과 연결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호건은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기업 NIDIG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관세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24시간 거래 가능한 고유동성 글로벌 자산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글로벌 정치 경제적 혼란이 심화할수록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하락세가 많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회복해서 또 그 가격 이상을 회복하면서 큰 수익성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4년 11월 이후 최저점 장기 보유 전략 유효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더모 툴리플은 비트코인의 과거 가격 흐름을 분석하면서 이번 조정이 이전 하락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과거 최소 5번 이상 77% 이상의 대폭 하락 경험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변동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은 현재 약 3.5% 수준이고 과거 2020년, 2021년 강세장에서 최대 9%, 초기 시장에서는 15%까지 변동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변동성은 정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진짜 차트 보시면 정말 등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성장성을 고려해 홀드,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2021년 피벗 트렌드 라인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는 분석인데요. 이 트레이딩 샷의 분석입니다. 과거 2021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왔던 이 패턴, 요거를 이제 피벗 선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이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점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이 추세가 이 피벗선을 딱 기준으로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 그때 이제 고점을 뭐 크게 뚫지 못하고 그때 좀 힘없이 다시 내려와 버리는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엔 반등을 크게 해줬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지지선이 5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벗 라인을 보시면 이 추세 라인이 그대로 지지받는 모습,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 겹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긍정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CCI라는 이 보조지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CI가 과거에 이렇게 이제 저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CCI라는 게 이제 RSI 보조지표랑 조금 이제 다른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주가가 평균 가격 수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조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자재, 상품 시장에서 사용이 됐으나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 중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가가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게 이제 100 이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0 이하면은 과매도, 그리고 플러스 10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 뭐 이런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조금 RSI하고는 이제 해석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해 볼 만한 거, 이제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를 보자면, 과거에도 이렇게 급락을 해서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 그리고 거의 180에서 200까지 이렇게 상승했던 여러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고 급락을 하면서 과매도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0 가까이 왔을 때 180이나 190,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가 나왔죠. 186 정도. 그래서 여기 정도 오면 이제 다시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지표로 한번 해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00일 SMA 향의 반등 시도, 거래량 감소로 회복세 지속의 의문이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세가 다행히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저항을 맞고 있었어요. 이 저항에서 계속 힘없이 있었지만 계속 지루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살짝 깨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은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탁 터져줘야지 이 방향성이 확실하게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까지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맞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거고요. 비트코인 투자 지금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더모 트리플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투자 충동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단기 매수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실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건 단기적으로 너무 서둘러서 모두 다 이제 막 매수를 하진 말아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간 내 투자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오히려 한 번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오랜 기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5% 이내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등락이 있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심리를 한 번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매수를 해나갈 걸 예상하고 조금씩 이제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할 매수 전략, DCA 전략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이게 지금 당장 막 크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가시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익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떨어질 때마다 내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거나 새로운 정책 변화가 발표되더라도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이라는 기사고요. 이 기사도 참 재미있네요. 이 제목을 재밌게 뽑았는데 지금 이제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폭락에 이제 ETF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지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을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블랙록의 이제 문제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적으로 블랙록의 문제는 아니고 블랙록에 이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내려가면 막 팔고 싶잖아요. 그리고 파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뭐 블랙록의 탓이다, 뭐 ETF의 탓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승할 때에도 ETF가 큰 뭐 공을 세우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ETF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이제 3대장들이 있습니다. ETF가 평가 자산 규모만 68조 원, 23조 원, 23조 원 그래서 총 134조 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도 5.3% 이게 전체 비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이제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지금 현재 ETF도. 근데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10% 이상도 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ETF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질 가능성. 국내에서도 ETF를 이제 뭐 출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ETF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비트코인 보유 순위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미국이 20만 개, 뭐, 중국이 19만 개, 뭐, 영국 6만, 우크라이나 4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끼지도 못하죠? 우리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비축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비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중국이 지금 이제 금을 엄청나게 또 사들이고 있어요. 이번에 많이 패권 전쟁 때문에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아마 매집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만약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축해 나간다면 중국도 그거에 뒤지지 않고 우리도 매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비축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86,000달러 돌파, 연준 정책 변화가 불러온 강세라는 내용이고요. 연준이 4.25에서 4.5% 금리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 기대와 부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양적 기축 정책을 완화해 월간 국채 환매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인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채 환매 한도를 조정하면서 이게 이제 유동성을 증가로 이어질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2025년까지 금리를 2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상승 촉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4가지 핵심을 요약을 했는데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금리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이제 관세와 지금 현재 그 금리의 영향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 문제를부터 주요 이슈로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관세가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려의 포인트죠. 그래서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 0.5%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미 SEC 소송 철회, 대형 호재 리플 14% 급등, 가상자산 XRP 가격이 하루 만에 이제 14%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SEC에서 지금 리플랩스의 소송을 철회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게 이제 대형 호재로 작용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다라고 지금 브레게링하우스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는 리플과 가상화폐 업계 모두의 큰 승리다. 미래는 밝다. 함께 만들어가자.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나 봐요. 지금 이제 과거에 XRP와 이제 SEC 간에 이제 소송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라고 하면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는 업계에 대한 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돌입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제기한 게 XRP 쪽, 그러니까 리플랩스 쪽에서 승소를 했어요. 1차에서. 그래서 리플랩스는 일반 대중에게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고, 과징금도 1억 2,500만 달러로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 근데 SEC의 항소로 다시 이제 증권성 여부는 상급 법원으로 넘겨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철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년간 지금 XRP의 가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는 풀려났다라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별로 크게 의미 있는 가격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10% 급등, 내일 첫 솔 ETF 출시, 상승세에 이어질까라는 기사인데요. 이 솔라나도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솔라나 선물 ETF 출시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해당 상품은 이제 발라틸러티 쉐어스가 출시한 ETF, 선물 ETF입니다. 현물 ETF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뭐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선물 ETF보다 이제 현물 ETF가 제대로 나와야지 아마 가격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뭐 4%, 4.7% 상승을 꽤 크게 나와줬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준 흐름들입니다. 다행히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 부분에 살짝 반등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흐름 단기적으로 조금 그래도 상승이 나와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